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이런 대응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뉴스 기사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현재 뭐 뉴욕 증시 FOMC 대기 속 긴축 공포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주고 있죠. 근데 거의 1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글로벌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제 조기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전체적인 이런 글로벌 증시에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빚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에너솔루션 같은 그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는 우리가 다뤄볼 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글로벌적인 이런 증세부터 이런 다 하기를 할게요.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1월달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2700 거의 이제 턱걸이한 정도로 이렇게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900포인트를 뚫었죠. 네, 이렇게 800포인트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는 1월달부터는 계속 조정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거의 1월달부터는 계속해서 조정을 줬고, 이제 오늘 지금 27일인데 오늘이 이제 FOMC 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네, 오늘도 일정이 있는 날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우존스부터 해가지고 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 다지고 있는데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등에 성공한 분위기고요. 지금 유럽 쪽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등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이제 급격한 반등은 아닌데 좀 이제 살짝은 이제 올라준 반등을 해준 분위기예요 일단.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일단은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 사실 오늘은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주제만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조정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거는 이 금리 인상부터 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심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 주식은. 금리 인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맞죠?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라고는 말 안 했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 말을 한 거는 공격적인 이런 긴축 통화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최대로 했을 때 7번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이런 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오늘 있을 지금 이제 FOMC 이런 회의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조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여부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 계속 빠지는 거는 FOMC가 금리 인상을 이제 실제로 이제 감행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유동성 숙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었죠.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그리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하락폭이 큰 이유는 사실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격적인 긴축.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긴축을 조금 더 이제 조기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금리 인상 시장에 작용하는 심리로 봤을 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 하락폭이 크기도 해요, 사실. 크기도 한데 근데 지금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충격 자체를 지금 이제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도 맞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는 유동성 축소가 시작이 되겠구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시그널인 거죠. 금리 인상 자체로부터 이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뭐 시작되니까 유동 축소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시작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이번 주 FOMC 일정이 소화되는 대로 사실은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FOMC가 뭐 금리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되는구나. 그래서 이미 선반영을 했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갖다 이제 인상을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게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든 안 되든 선반영을 이제 받은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FOMC가 오히려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승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부터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런 행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가 예전부터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시장에다가 돈을 푼 거예요. 네,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 낮춰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이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그만 이자가 적으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네. 뭐 금리도 낮겠다.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겠어요. 왜 금리 올리겠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가 이제 처음이 시작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생산을 줄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을 줄이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맞추려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공급을 줄였는데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가 늘어날 거고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뭐 되게 많아요. 경제생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이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공급을 줄여놨거든.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거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격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이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그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다. 네, 이 금리를 갖다 이제 인상을 함으로써 좀 더 소비를 갖다 위축시키려고. 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금리보다 인하를 했던 이유는 사실 시장이 저성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이라는 경제 침체 때문에 돈을 시장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자극해가지고 경제를 활력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그런 이유는 뭐냐? 바로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고 시중에다 돈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하는 상황을 저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축,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소비를 갖다 줄이려고 하는 거죠. 돈을 갖다 저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자산들이 은행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통제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알겠지만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영향하게 되는 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이런
투기 자산에서 변화가 많이 빠르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기나 투자나 투기 자산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 함으로써 지금 유동성 자산분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현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이동, 그러니까 이 자산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작의 이런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잡아주죠. 오케이, 그렇게 잡아주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를 갖다가 이렇게, 원래는 주식시장 부동산을 잘 달래야 돼요. 왜냐? 이게 급격하게 그냥 금리 인상 한다고 갑자기 툭 내놓으면은 증시 충격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천천히 달래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시장에 녹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았어.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소비가 오히려 과격하게 위축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소비를 갖다가 이제 오히려 안 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MC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태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은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주는 상태다?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최근에는 지금 식료품부터 이런 쪽이 지금 사료, 이런 쪽에 지금 뭐 이슈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종목 매매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비중 조절을 하고 나서 그냥 현금 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반등장에서 좀 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아왔던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든지, 좀 더 그동안의 유망적인 이런 종목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반등장에서 힘을 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 지지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때 지지선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버텨주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전저점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버텨준 적이 있나요? 한두 번 있는데, 근데 정말 이런 큰 악재가 있을 때는 못 버텨줍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가지 저도 이제 지지선을 이렇게 많이 끄어놓긴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조정이 오게 되고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이제 큰 악재가 있을 때는.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선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시황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제는 뭔가 좀 과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단기 하락은 당연히 지지선을 보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악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하락 추세선을 타고 있는 상황일 때 사실은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한 시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황을 보고 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하락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처음 투자하는 이런 분들은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시장을 접해가면서 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장은 사실 보조 저가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정말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죠. 하락장에서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 때 그 반등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상승해 줄 수 있는지, 그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때 지금 매수를 하는 거, 저가 매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는 기회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대응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공격적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떤가. 물론 지금 다 전부 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 하지만은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져야 되지만 근데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다 봅니다. 지금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FOMC부터 이런 연준에서 이런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식시장부터 해가지고 투자 그다음 투기 자산에서 좀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목별 이런 정보도 좋지만 항상 이런 시황 체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